자, 교재 16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 중요한 단원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아주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자, 거래 정보망이 뭘까요? 하니까 첫째 줄로 이렇게 나갑니다. 설명.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 상호간에, 이때 개공사 상호간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나오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뭘까요? 하고 물으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보망을 이용합니다.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기억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테레비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아직까지는 테레비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마우스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랬는데,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뭐였죠? 좀 전에 했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개공사 상호 간에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개공사가 제주도에 있는 개공사와도 연락되겠죠. 그러면 제주도까지 안 가고도 제주도 땅을 거래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죠. 제주도까지 안 가도 되니까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중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다 나오는 거지. 이거를 1, 2, 3, 4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는 건 아니다.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지 개공사와 손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의 개공사 상호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큰 2번, 이런 정보망을 이용해서 공동중개를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좋다. 방금 지금 설명했던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첫째 조문이 출발을 하는데, 164페이지 첫째 상단의 조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줄 딱 꺼놓고, 자,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이렇게 나갑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그리고 개공사 상호간, 지금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개공사 상호간 줄 긋고,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와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줄 딱 긋고 옆으로 뽑아서 그를 거래 정보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첫째 조문입니다. 이게.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정보를 설치하고 올린다는 뜻이죠.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운영자가 정보를 올리고 삭제도 하고 정리하죠. 그럼 이런 정보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라고 부르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문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국토장관에게 신청한다까지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 정보망에 관한 것은 전부 거래 정보 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교재는 그 2번 그것도 강조해 놨는데, 아예 거래 정보망 딱 부르면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지정, 취소, 승인 전부 다 국토장관이 관할합니다. 내려가면 2번 지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왜 중요한가 하면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딱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정 요건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그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신청 서류를 공부하면 그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지정 신청 서류를 공부하는데, 자, 제일 밑에서 두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국토장관은 하는 단어는 있습니까? 제일 밑에서 두째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까지 줄 거놓고, 확인한다 이 말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출 X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가져오지 말고 국토장관이 확인하겠다 줄 것인 거예요. 드디어 가져가는 서류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합니다. 부가통신할 때 통 동그라미. 자, 2번 끝에 보면 등록증 사본 가져갑니다. 등 동그라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가져갑니다.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동그라미.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인데, 지금 거기 파랗게 강조해 놓은 글씨와 지금 동그라미 하는 게 살짝 다를 때도 있죠. 왜 다른가 하면 지금 이 책을 쓴 저자는 거기 파란 글씨를 강조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걸 체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글자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암기 코드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장관한테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뭐냐? 지금 동그라미 한 것 암기해야 됩니다. 부, 등의, 정, 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서류에 대해서 어떤 서류에 대해서 적어보라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오죠. 문제가 흘러가면 맞다 틀렸다만 찾아낼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자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자, 이게 암기가 됐다면 부가 뭔가 하면 우리 단원에서는 법인 등기부를 부라하고 절대 다른 말 없습니다. 이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금 체크하셨죠? 앞으로 부 하면 뭐라고요? 법인 등기부. 제출할 필요는 없다. 등이 뭐였죠?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는데 여기 구질구질하게도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해야 된다라는 구질구질한 숫자도 붙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서 갈로이키 문제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 이렇게 전화번호로 기억합니다.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9개 230번 순서대로 딱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전화번호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가끔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9개 230번 등록증 가져갑니다. 정,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통 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예요. 자, 서류에 대해서 적으라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어떻게 기억한다?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등록증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노래 제목이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인감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할 때는 밑에다가 세련됐다 이런 것도 적어라 그랬어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서류를 제출하면 내려가서 지정을 해주는데 2번에 1번 첫째 줄입니다. 국토장관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동그라미. 자, 그리고 하단의 것은 국토장관이 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면 이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내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단에 가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줄 것입니까? 지정받은 날 줄 거 놓고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이것은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운영 규정에는요 이 컴퓨터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용료는 한 달에 30만 원 이런 것들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데 30만 원씩 받겠다고 정해놓고는 실제로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써야 된다. 이렇게 딱 해놓고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도 30일, 요번에는 얼마? 3개월 했잖아. 그죠? 이걸 반대로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실 때 짧은 숫자 30일에서 3개월로 간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큰 4번 거래정보망의 운영은 첫째 줄에 줄 것입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는데 이거 안 하면 취소되는 사유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줄만 하나 끊고 자 드디어 중요합니다. 밑에 4번 별표 딱 찍고 어차피 이 단어는 정보를 교류하는 단어니까 정보 위반에 대해서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거 잘 봐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그 정보를 위반하는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제목에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이렇게 두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네 군데 있는 데서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수양했던 건 뭐였죠? 인장 등록을 위반한 개공사와 소공사를 다르게 처벌했죠. 자 정보를 위반하는데 자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밑에 2번 다르게 공개하거나 3번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게 정보 위반이에요. 제일 밑에 별표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오른쪽에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합니다. 2번에 1번 개공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정보가 이루어지면 2번에 두째 줄 끝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통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통보 안 하면 위반이니까 밑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줄 딱 꺼놓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취소도 되고 더하기 1년에 1,000.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 5개. 객관식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자, 취소되는 사유 작년에도 나왔는데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거짓 앞에다가 허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허위 적어 놓고 2번 운영 규정 위반하면 운영 동그라미. 3번 방금 했죠? 첫째 줄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위반하면 정보 위반하면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이라고 그랬어요. 정보 동그라미.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해산에 동그라미 놓고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죠. 그러면 취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해산 동그라미. 마지막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것입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줄 거 놓고 1년에 동그라미.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시키겠다. 자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해마다 들어오는데 요게 5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이겁니다. 허, 운, 정, 해, 일이 취소 사유다. 확인해 봅시다. 허가 뭘까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요. 그죠? 그러면 저절로 시험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려준다니까요. 허위. 2번이 뭐였죠?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하겠다. 해가 뭐였죠?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한다. 1이 뭐였죠?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취소 사유는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더 잘 기억하라고.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됐는데 왜 취소됐는가 하면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아요. 자 다시 취소되는 사유가 뭐라고요?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또 혼자 집에 가다가 유산이든가 출산이든가 이래가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자 달라지기 때문에
허운정해일. 작년에 이래 나왔어요. 1, 2, 3, 4, 5 해놓고 6개월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걸 찾으시오. 답이 5번. 6개월이 아니잖아. 1년이잖아. 그죠? 그때는 제목만 기억해도 찾는 거예요. 허운정해일 이런 노래 불렀지. 허운정해육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업하면서. 그죠? 작년에는 제목만 기억해도 틀리면 딱 찍어내셔야 된다고. 다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텔레비에 취소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허 하면 허위, 운영규정 이렇게 이제 시험 때까지 따라갑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문에 동그라미 놓고 여러분 청문이라는 것은 50청문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청문이 뭔가 하면 억울한 일이 없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청문이에요. 자, 만약에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가 되는데 취소하긴 당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거짓으로 지정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청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한다. 이렇게 들어보면 된다고. 그 사람 억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들어보면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취소하기 전에 진짜 운영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것 하나.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죠.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니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청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요. 뒤편하면서 묻고서 할 거니까.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 왜 할 필요 없죠?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죽은 놈한테 니 진짜 죽었나? 취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요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정보망 넘어가면 벌칙 지금 이야기 다 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171페이지를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가 들어오는데 그 양식을 탁 보니까 이 지정서는 누가 교부하는 거죠? 제일 밑에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다시 눈으로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밖에 현장에 나가보면 뭐 직방, 한방, 네이버 이래서 동네별로 거래정보망 이런 게 움직이는데 그런 정보망은 사설 정보망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류하자. 이거는 사설 정보망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국토장관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국토장관이 지정해 주는 이 정보망은 지금 중개협회가 관리해요. 이런 거. 뭐 탱크 21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설 정보망이 아니고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익혀놓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자, 176페이지 제목이 뭐다? 개공사 등의 의무라는 편이 들어왔잖아. 그죠? 의무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거기 제일 위에 작은 글씨 두째 줄에 보면 7, 8문제가 출제된다. 한 7, 8문제가 출제된다. 그죠? 그럼 단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했죠. 오늘 공부도 했지만 법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죠? 진리와 순리다 그랬잖아. 그죠? 진리와 순리인데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단원이 제목이 의무하고 돌았으면 이제 우리 단원이 한가운데 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무는 가볍게 갑니다. 177페이지 하단 오른쪽 기본 윤리 의무가 있는데 기본 윤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인이 성실해라 라는 의무예요. 자, 제일 밑에 줄 개공사 및 소공사는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시인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거를 우리는 기본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거는 드렸지만 당연한 거잖아. 그죠? 앞으로 여러분 중개업할 때 품위 유지해야 돼요. 한겨울에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하얀 양말 신고 중개하면 안 돼요. 품위 유지 위반된다고. 시인이 성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활 자체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인이 성실하잖아. 그죠? 그 다음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요.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만 들면 안 되고 공정하게 중개를 해라 라는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기본 윤리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가볍죠? 크게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게 상단에 올라가면 넘어가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미 그런 대로 별표하면 딱 찍고 이 선관주의 의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말인데 옆에다가 판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은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제시하는 거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도 이 단원에서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비밀 누설에 금지할 의무예요. 이것도 의무잖아. 지켜야 되잖아. 그죠? 자, 읽어볼까요? 첫째 줄에. 개공사 등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개공사 등이에요. 거기까지 동그라미 딱 해놓고 동그라미랍니다. 개공사 등이 누구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공사 등 하면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하여튼 중개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개공사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면 틀려요. 정확하게 뭐 개공사 등 이거 잡으셔야 돼요.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게 비밀 준수의 의무인데 사실은 모든 업종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되죠.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줘야 되죠. 무슨 정신없는 의사가 그죠? 저 환자는 코만 빼고 다 고쳤다 기사고 그런 사람 안 돼요. 고쳤기나 말았기나 하여튼 그죠?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비밀을 준수하라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비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래 낼 일은 없다고. 당연히 비밀은 준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목에서 나올 때 위반할 때 제재가 뭡니까?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179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 비밀 준수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거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을 위반하면 제법 세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이 바로 밑에 2번. 이런 비밀 누설 금지는 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반의사 불벌죄의 동그라미.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설명해 놨잖아요. 밑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 그럽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시간은 바쁘지만 좀 옆으로 가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형사법, 형법은 거죠.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일까요? 하는 게 원칙일까요?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그죠? 처벌하지 마라. 그런다고 처벌을 안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이렇게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죽였다 이 말은 살인죄잖아. 그죠?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살인죄인데 죽여놓고는 그 피해자 가족한테 가서 야, 어쩌다 보니까 사람은 죽었고 한 100억 줄게 없는 걸로 하자.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돈이나 작나 100억인데 그럼 100억을 받고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안 하게 되면 돈 있는 놈은 막 죽이고 다녀도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 지금 이게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하지 마라 하면 20년 징역을 10년으로 깎아줄 수 있더라도 처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특하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적용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비밀 준수 요거 하나만 있고 사회에는 많아요. 왜 너희 할배는 쌍놈이잖아 뭐 이런 거 있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또는 뭐 가벼운 폭행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럼 폭행이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피해를 보니까 한 사람은 손톱이 까질랑 말랑 까지지도 않았어요. 까질랑 말랑. 한 사람은 멍들랑 말랑해요. 그럼 피해가 아주 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끼리 치료하고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는데 국가가 나서서 폭행이 일어났으니까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게 공권력이 너무 엄격하게 들어온다고. 개인들의 자유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벼운 폭행죄 이런 것들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당사자들이 피해를 명시한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게 경계가 애매하죠. 사실은 가벼운 게 어디까지 가볍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검사들이 정리를 하겠죠. 만약에 가벼운 폭행죄라도 무기 들고 싸웠다. 안 때려도 무기 들었다 하면 사정 달라져요. 그러면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안 된다고. 무기 들었다. 또는 밤에 일어났다. 이러면 이거 사정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중개사법에서는 비밀 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면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 맞습니까?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그래 연결하면 더 이상 나올 문제는 없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의무편에서 중요한 겁니다. 179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 갑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 계약이 체결되면요, 이 물건 때문에 계약이 깨지거나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이 바퀴벌레 안 나온다는데 계약해놓고 가보니까 2,000마리 나오더라. 이런 바퀴벌레 두 마리만 나와도 비틀비틀거릴 판이 지금 2,000마리 한번 나와봐요. 발이나 때리겠는지.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고 샀는데 다 썩었더라 부터 해서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법은 이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금 단원이 의무편이죠. 자, 그럼 의무가 있다 이 말을 안 지키면 전부 제재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단원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항상 감각을 살리려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니까 잘 설명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잘 설명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를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방법은 두 가지.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물건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잘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법 봅시다. 의뢰를 받았을 때 179페이지 밑에 1번. 자,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찾았나요? 의뢰 밑줄 딱 끊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득의 동그라미,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 두째 줄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줄 딱 긋고 거기 제시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지금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여러분 문제 탁 던지면 50% 틀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 갑을 중에 취득하는 자가 누구다? 의뢰에게 설명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취득하는 자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 동그라미 하셨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자료가 뭐냐 하면 저 물건에 뭐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자료들이 있겠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성실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시험에서 불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나올 일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이거 옆에다가 적기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거 500만 원 과태료가 시험에 잘 들어와요. 이게 왜 잘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원래 6월에 업무 정지였는데, 여러분 업무 정지가 센 놈이에요, 500만 원 과태료가 셀까요? 용역거래 정지가 세죠. 돈이 500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6개월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워낙 셌던 것을 너무 심하다 해서 50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에게 유리한 조문은 시험에 낸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전부 업무 정지인데 여기만 오면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가 딱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50% 틀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할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면 틀렸죠. 당사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시험지에서 흘러가면요 틀린 걸 못 찾았네.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물건을 설명하라 하면 맞다고 동그라미 딱 치고 싶어진다고. 여러분 여기 가서 설명 한번 해볼랍니까? 갑한테 가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막 설명하면 갑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낸다고 시험에서. 그죠?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돼.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제시, 설명,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과목은 설렁설렁 공부하면 점수도 설렁설렁 나옵니다. 28.5 이런 막 나옵니다.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 점수는 찍었다면 틀린 데만 찍는다고 지금. 왜? 설렁설렁 공부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공부는 특히 또 내용이 단조롭고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 밖에서 쓰는 문제니까. 또 선생님도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점수만 32.5 나온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내공이 안 쌓여있어. 대충 공부한다고.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내용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또 강조하는지도 자꾸 들어야 되고. 그죠? 취득, 제시, 설명,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돌리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거. 자,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니까 을이 물건이 좋구나. 내가 사겠소 하면 뭐가 된다?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체결되는 것을 중개를 완성했다 그래요. 중개가 완성하면 이번에는 양 당사자에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두 사람한테 나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냥 넘기시면 교재부터 봅시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교재 183페이지. 183쪽 상단에 가니까 첫째 줄에 개공사는 자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돼요.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찾았습니까? 중개의 완성의 밑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합니다. 3년 동안 3년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했습니다. 보존해도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은 끈끈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를 빠지면 업무 정지 받아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를 딱딱 찍고 있는데 자 다시 완성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에게 법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X예요. 업무 정지 받는다니까요. 서명 날인 빠뜨리면 업무 정지 받아요. 교부 안 하면 업무 정지,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끈끈이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자 이를 번역하면 서면이 뭘까요? 하면 좀 이따 보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데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지금 조문이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내가 작성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자기가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교부하래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부해야 되니까 말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세 통 작성해야 되지. 그래야 자기는 하나를 보존할 거잖아. 그죠?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라 돌았습니다. 보존 서류가 우리 중개사법에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 돌았어요. 곧 하나 더 하겠지만 아까 시간에 보존하는 건 뭐였죠? 전속 중개계약서 3년.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합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3개가 계속 시험에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을 하는데 여기 법이 도입이 되기를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법이 들어왔어요.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으면 서명 날인도 그러면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작성 서명 날인을 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소공사가 교부해주고 자기가 보존할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는데 지금 이게 필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딱 했잖아. 그죠? 이게 거의 교재 이러면 앞, 뒷장 두 장이 막 돌아가면서 다 설명해 놨는 거예요. 서명 날인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걸 계속 적어 놨는데 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요 필기를 하고 나면 확인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수업합니다. 필기 다 했습니까? 자, 확인 학습합니다. 자, A가 개공사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누구죠? 등록한 자, 사장님이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개공사가 계약을 했다면 확인 설명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다. 제가 틀리게 물어도 저 따라오면 안 되고 법대로 기억해요. 일을 누가 했다고요? 개공사가 했다. 그러면 누가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틀리게 물어도 개공사만 작성하는 거예요. 소공사는 자기가 일했을 때 한다니까 지금. 그죠? 틀리게 묻더라도 따라오지 말고 잘 보라고요. 자,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작성한다? 개공사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하는 거예요. 교부를 누가 하고 개공사가 교부해주고 보존도 자기가 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이번에는 개공사가 아니고 소공사예요. 자격증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죠.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개공사와 소공사 그러면 틀려요. 확인 설명서는 한 개인데 왜 두 사람이 와서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공사가 업무를 했다면 누가 작성합니까 하면 개공사가 작성을 해도 되고 원래 개공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했으니까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작성 안 해도 돼. 안 하면 누가 하면 되니까. 원래 개공사의 의무니까 소공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하죠? 개공사와 소공사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 그 개공사는 책임자니까 안 빠진다고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같이 했어요. 교부는 누가 해야 되죠? 개공사가 교부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존도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해야 된다. 이 조문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이번에는 소공사가 아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확인 설명서 누가 작성합니까? 답은 개공사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개공사가 작성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개공사만. 교부 보존도 개공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보조원은 뭐 하지요? 옆에 갈로 열고 빤히 쳐다본다까지 적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지금 대충 무슨 뜻인지 느낌 왔죠? 그래서 이게 소공사와 보조원의 차이점을 이 그림으로 머리로 익히셔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서명 작성 날인의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빤히 보기만 하면 된다. 그죠? 약간 삐딱하게 봐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역할도 한번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방법을 알았다면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확인 설명사항 교재 뒤로 돌아가서 180페이지 제일 밑에 확인 설명사항 찾았습니까? 자, 또 양이 많죠. 시험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짚어야 돼요. 제일 밑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또 나오죠.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 하면 중개대상물 이것만 찾아요. 그럼 종류, 소재지, 지목은 나온다 그랬잖아요. 2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디 동그라미 할래요? 소 동그라미. 3번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어디 동그라미? 수. 여러분 물건을 설명할 때는 여기는 중앙집중식이다, 개별 난방식이다, 또는 기름 보일러가 있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수 동그라미. 벽면과 도배의 상태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도 동그라미. 자, 거기 6번은 워낙 중요하니까 줄 긋고 암기해요. 일조 소음 진동을 뭐라고 부른다? 환경조건. 인간들이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00% 시험에 내요. 환경조건이 뭐라고요? 일, 소, 진. 이거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암기해요. 옆에다 한번 적어봐요. 시험에 들어왔던 거. 매연 적어놓고 X. 여러분 매연 딱 들어오면 환경의 냄새가 확 나요. 환경 냄새. 옆에다가 경관 적어봐요. 경관 X. 이런 건 환경이 안 들어가요. 근데 설렁설렁 공부하면 매연이나 경관 이런 것도 환경인 느낌이 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환경 조건은 암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암기해야 된다? 일, 소, 진.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도 동그라미. 8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도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득 동그라미 놓고 양도하면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 시간에 양도세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수업하지만 우리는 양도하고 놀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취득에 따른 조세할 때 세 동그라미.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 할 때 실 동그라미 해놓고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액, 세, 예, 실을 지금 동그라미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죠? 정보가 뭐였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지금은 아직 비교가 안 되겠지만 확인 설명과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놔두고 확인 설명이라도 지금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자, 확인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액, 세, 예, 실을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다. 이걸 빨리 읽으면 색시도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요. 색시를 설명합니다. 중이 뭐였죠?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종류, 소재지 올라옵니다. 도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도배 기억하라 그랬어요. 도배만 찾아내면 벽면의 상태 나옵니다. 수, 수도 보입니까? 자동으로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들어와요. 도, 도로와 입지 조건이에요.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걸 설명합니다. 소가 뭐죠? 소유권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올라옵니다. 공 하니까 공법이 보입니까? 공법상, 제한상. 세는 취득에 따른 조세. 예, 예정 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도 확인해줘라. 그죠? 시험 때까지 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확인 설명하는 것은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실, 색시까지 확인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정보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사항까지 보셨다면, 자, 드디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작성을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양식을 보셔야 됩니다. 교재 186페이지 갑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확인 설명서 원 찾았습니까? 봤으니까 줄 딱 끊고 옆에다가 주거용 동그라미 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 원 일단 눈으로 이렇게 슬쩍 한번 봐요. 그냥 넘기시면 189페이지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들었죠? 거기 별표하시고 바로 옆에다가 반드시 작성해 본다 이거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작성 방법에 별표 탁 찍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 작성을 한번 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죠? 뭐 공부하기도 좀 뭐 중간하고 또 그냥 읽기도 못하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이거 하나 딱 펴놓고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판다고 생각하든지 산다고 생각하든지 아무거나 주소 넣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작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지금 1번은 이렇게 적어라. 2번은 이렇게 적어라. 다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작성 한번 딱 하는데 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꼭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확인 설명서 2 찾았습니까? 2 줄 딱 끊고 비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비주거용이 뭐죠? 상가, 공장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고 두 장 넘기시면 194페이지 다시 작성 방법 들어왔습니까? 별표 탁 찍어놓고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195페이지 상단 확인 설명서 3번 줄 것입니까? 3번이 뭐다? 토지 동그라미. 토지는 이렇게 생겼다.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고 좀 간단하죠. 197페이지 역시 작성 방법 별표. 하나 더 넘기면 198페이지 확인 설명서 4번 줄 딱 꺼놓고 이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기면 역시 작성 방법 별표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확인 설명서 비교표 있죠. 그 비교표 상단에 일단 비교해놓고 별표해놓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설명 나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거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로 되어 있다. 1번이 뭐다? 주거용, 그거 기억해요. 주거용이 뭐죠? 아파트, 빌라, 원룸은 1번에 적는 거예요. 2번이 뭐?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뭐죠? 상가, 공장, 여관, 빌딩 이런 것들은 2번에 적는 거예요. 3번은요? 토지. 4번은 준부동산인데 자, 이 확인 설명서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물건에 관계없이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OX. X 몇 종류?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눈으로 보셨죠? 4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많이 작성하는 게 몇 번?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이겠지. 그죠? 주고요. 그 1번은 무조건 작성해 보셔야 된다고. 1번을 작성 딱 해보고 나면 2번, 3번, 4번의 차이점이 지금 교재표에 있는 거라고 이게. 그죠? 작성을 안 해보면 이 표 막 쫙 보면 어지럽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표가 시험에서 들어오니까 1번을 딱 작성해보고 2번, 3번, 4번의 차이점인데 사실 4번은 시험에 지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면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평생 거래할 일이 잘 없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보셔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4번이고 내용이 짧거든요. 4번 읽어보시는 분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 그죠?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틀리더라도 몇 번을 보고 틀려야 된다. 1번을 자꾸 보고 틀리셔야 된다고. 1번은 무조건 출제한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작년에는 토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딱 작성해야 비교가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별표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계약서의 표준 서식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건데 좀 뭔가 보이십니까? 자, 물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 설명을 잘했다. 그러면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거래 계약 아까 1교시에도 공부하셨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물건을 잘 설명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거래 계약이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이 의무편인데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작성을 하라라는 의무가 있는데 그 작성하는 것이 방금 공부했던 확인설명서, 서면, 작성, 서명, 난임, 교부, 보존하고 거의 똑같아. 다른 게 이제 시험에 들어오는데 교재 한번 봅시다. 202페이지부터 출발이죠. 자, 202쪽 3번 계약서 작성 의무 첫째 줄. 개공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의 동그라미 합니다. 사본 원본 등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도 동그라미. 그래서 계약서가 체결이 되면 봐요. 여기 똑같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을 하는데 자, 이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한다? 5년. 그래서 차이 나는 거 하나 나왔죠. 자,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차이 나는 거.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보존합니다. 자, 오늘 1교시 했던 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여기 있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할 수 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빤히 쳐다본다까지도 다 똑같아. 그런데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좀 전에 서면으로 확인설명서라는 법정서식 4가지를 보셨죠. 거기다가 작성을 한다면 거래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정서식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그 조문이 들어오죠. 표준서식 하여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암기 적어놓고 이 조문은 암기합니다.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 자, 암기라는 말은 국토장관은 그랬지 중개협회는 하면 벌써 X죠. 또 권장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암기를 하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 이 국토장관이 거래계약서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국토교통부령에는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수험생들은 이게 5년 동안 보관하는 소리인데 아무데나 적어도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그 지금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에이, 못 만들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 민법에 들어가면 계약법 첫 페이지가 뭔가 하면 모든 계약은 자유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5억에 팔아도 되고 4억에 팔아도 되죠, 자기 아파트.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게 자본주의 계약법이에요. 이 자본주의 틀이라고 이게. 그래서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를 쓰라 이렇게 못 만든다고.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더라도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시험에 이래 나오면 OX. 좀 억지로 대답하죠. O입니다. O. 그 손톱에 작성해도 되는데 손톱에 뭐 어떻게 적는가 하면 바늘로 막 적어야 되겠지 뭐. 매도인 매수인 거지.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경영사 손톱에 작성 안 하죠. 손톱에 작성하면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한 개는 경영사 5년 보관해야 돼요. 손톱 3개 뽑아 보랍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부 종이에 다 적을 뿐이에요. 한 번 더. 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아, 좀 낫다. O. 그죠? 발톱에 적으면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서 경영사는 한 개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 그러니 다 종이에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발톱에 적어도 된다. 이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법은 보완을 하는 거예요.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은 있다. 해놓고 이제 시험에서 매년 내는 거예요. 자, 계약서에 가는 건 204페이지 중간에 필수 기재 사항 찾았습니까? 발톱에 적기나 손톱에 적기나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인 동그라미입니다. 2번 물건의 표시 물 계약일자 개 동그라미입니다. 인도일시 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권 거래 금액 그 동그라미입니다.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 그 밖 동그라미 이 그 밖 옆에다가 기타 이래 적어요. 원래는 기타 약정사항인데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그 밖에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기타 약정사항 장인의 문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8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반드시 적어야 돼요. 부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의 조건과 기한 조인데 자 조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니까 그부터 가는 거예요.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라를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조부가 이게 왜 들어왔는가 하면 원래는 계약서 필수 기재가 6개였어요. 근데 법이 3가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옆으로 갖다 붙은 거예요. 자, 다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그부터 갑니다. 그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잡힌 사람들만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제 시험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 기타 약정사항.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들어가는데 시험에 나올 때마다 박스 처리합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다음 중 계약서의 필수 기재 몇 개인가? 이거. 기억, 리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요. 또 답은 3개 이렇게 찾아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에서 계약서의 필수 기재라는 말이 나오면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적어놓고 천천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은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시간은 절대로 없어요. 꼼꼼하게 하나씩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80점을 받아서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탬으로써 자격증을 받는 데 기여하라 그랬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들었다면 안 되고 고득점을 해야 돼.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시험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거기 교재 제일 밑에 204페이지. 여러분 다운계약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계약서를 적으면서 1억으로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나 더 적은 것을 다운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별표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계약공사가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줄 것입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지. 밑에다가 하여야 한다 들어오면 X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취소할 수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하단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양식을 비교했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인데 제일 앞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뭐 보관하는 거 오른쪽에 세 개를 비교해 놓으면 좋은 표예요, 이거. 이 표도 꾸준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래계약서 작성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제도라 하여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는 단원으로 가는데 재밌겠죠? 자, 다음 주에 손해배상부터 출발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